매일 아침 미국장 소식은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 아래 댓글 링크로 구독해보세요. 자극적인 제목 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첨단 반도체는 분명 정치적 영향권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 반도체 산업을 때리고 있고 중국은 TSMC의 본진인 대만에 대한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또 TSMC는 더 높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일본과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죠. 그리고 한국의 삼성전자는 그 사이에 껴 정무적 판단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고요. 22일에 삼성전자 투자자들에게 매우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엔비디아와 퀄컴, IBM 그리고 바이두 등을 3나노 공정 고객으로 확보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은 TSMC가 미국의 3나노 공정을 더 지을 수 있다고 밝힌 뒤여서 더 의미가 큽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생태계를 빠르게 키우기 위해선 미국의 빅테크 고객이 절실히 했으니까요. 특히 미국 기업들은 로직 반도체를 주요 사업으로 두고 있는데요. 이는 2030년 시스템 반도체 시장 1위라는 삼성전자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3나노 반도체 양산을 TSMC보다 앞서 시작했습니다. 5나노 이상에서는 TSMC에게 확실히 열세를 보이고 있지만 3나노 부문에서의 경쟁력은 뒤처지지 않는다고 자신한 겁니다. 심상필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부사장은 지난 15일 열린 기관 투자자 대상 사업 설명회에서 4에서 5나노 공정에선 TSMC에 뒤처져 있지만 3나노는 다르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3나노 기술력 경쟁은 앞으로도 이어질 겁니다. 아직 누가 더 우월하냐고 판명되진 않았습니다. 삼성전자와 TSMC는 이제 막 3나노 경쟁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각자 고객사의 반도체를 만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야 그 결과가 충분한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 과정에서 실망한 고객들은 다시 TSMC로 발길을 돌릴 수도 있고요. 물론 그 반대의 방향도 가능합니다. TSMC의 더 많은 고객이 삼성전자의 문을 두들릴 수도 있죠. 지정학적 위기는 삼성전자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대만에만 3나노 공정은 막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TSMC는 대만에서만 3나노 반도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 양산 시기는 적어도 3년은 지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침공하지 않더라도 항구를 봉쇄해버린다면 중국이 미국 반도체 산업을 올감해버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IT 섹터의 기능을 어느 정도 마비시킬 수도 있고요. 우리는 여기서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능성과 방식에 대해서 말이죠. 11월 16일 GIS 리포트는 흥미로운 콘텐츠를 업로드했습니다. 2011년 설립된 GIS 리포트는 비즈니스 리더와 고위 관리자, 정책 입안자들에게 전략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실, 그리고 연관 정보를 기반으로 한 예측 자료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쓴 장쥐나 박사는 유럽아시아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입니다. 먼저 이 글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과 대만은 중국과의 전쟁을 피할 수 있을까? 이 아티클에 따르면 앞으로 5년은 대만에게 가장 걱정스럽고 위험할 것입니다. 중국의 군사력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반면 대만을 보호할 미국의 군사력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3연임에 성공하며 엄청난 정치적 힘을 얻었고요. 향후 5년 동안 중국의 경제 성장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시진핑은 대만 장악을 자신의 잠재적 성과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5년 내 대만과 미국에서는 중요한 정치적 변화가 있습니다. 이 두 국가는 2024년 2월과 11월에 각각 총통과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이 시기 중국은 기회를 엿볼 수도 있겠죠. 시진핑은 10년 전 집권한 이후 군부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무기 자금률을 올려왔죠. 동시에 금융 분야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서방의 러시아 제재를 교훈 삼아 해외 자산을 청산하고 이를 중국으로 가져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만 공격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육해공을 통해 직접 군대를 파견하거나 완전한 군사 봉쇄를 하거나 대만 항구를 봉쇄하는 거죠. 침공의 경우 중국은 며칠 내에 대만을 완전히 점령해야 합니다. 그래야 미국 등 서방의 개입을 원천으로 봉쇄할 수 있죠. 시간이 길어지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중국은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게 됩니다. 봉쇄는 대만 및 미국 압박에 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대만은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요. 또 봉쇄는 이른바 회색지대의 전술이라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더 어렵게 합니다. 5년 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까요? 장쥐나 박사는 시진핑 주석의 세 번째 임기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에서의 전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큰 후폭풍을 불러올 수밖에 없으며 이 때문에 중국도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3나노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삼성전자의 3나노 고객으로 거론된 엔비디아와 퀄컴 그리고 IBM은
각각 GPU와 AP, CPU를 설계합니다. 이들이 생산하는 칩은 개인용 IT 기기뿐 아니라 자동차와 데이터 센터에도 쓰입니다. 이들 세 기업이 첨단 반도체 공급을 중단하게 되면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천문학적일 정도입니다. 물론 해당 기업들도 매우 큰 손실을 보게 될 테고요. 지금 세계는 글로벌화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편, 중국 편, 그리고 러시아 편 등으로 나뉘고 있죠. 정치적 갈등은 경제 세력의 분리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군사적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매번 봐온 패턴이죠.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세컨드 파운드리가 기본값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3나노급 첨단 반도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대만과 한국의 기업들만 해당 급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TSMC의 여러 고객 팹리스는 삼성전자와 미리 관계를 터놓을 필요도 있습니다. 첨단 반도체는 설계의 시작부터 파운드리와 함께 최적화를 논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나노보다 더 미세한 공정도 앞으로 쓰게 될 텐데요. 이에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는 거죠. 만약 미국의 팹리스가 TSMC 한국과 계약을 계속 이어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기업의 주가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부각될 때마다 큰 부침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를 백업 플랜으로 둔 팹리스는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겠죠. 물론 서로 다른 두 곳의 파운드리에 동시에 제조를 위탁하게 되면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완전히 동일한 스펙으로 이를 맡길 수 없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와 TSMC는 각자의 환경에 최적화된 생태계를 각자 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과 일하는 디자인 하우스들도 모두 다른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충분한 3나노 고객을 유지할 수 있다면 삼성전자 역시 TSMC처럼 지금 짓고 있는 미국 공장 옆에 3나노 공정을 소화할 수 있는 공장을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건은 삼성전자가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미국의 팹리스들이 듀얼 파운드리로 간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물량을 주진 않을 겁니다. 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또 동시에 가성비를 잘 뽑아내는 파운드리에 훨씬 더 많은 물량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백업 플랜을 맡은 파운드리 기업은 손해는 보지 않을 정도의 물량을 위탁받을 수 있죠. 종합해보면 3나노 반도체 기술력에 있어서 삼성전자는 TSMC와 해볼 만한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TSMC는 확실히 정치적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고요. 중국이 대만을 더 압박할수록 팹리스들이 삼성전자를 찾는 일은 더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일련의 이 과정 속에서 삼성전자가 3나노 그리고 그 이후의 미세 공정에서 기술 우위를 증명해낸다면 이 한국의 기업은 퀀텀 점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